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4월 22일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역할이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수장이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으면 과연 이러한 국가적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굉장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제 21일 관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초청 토론회가 약 1시간 반 동안 이어졌는데요. 자, 여기에서 정의용 장관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얘기할 때 우리에게는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상존하는 위협인 북한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낼 것인가 하는 이런 안보적 과제겠죠. 자, 두 번째는 가장 최근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바로 백신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백신을 확보해야 되는데 바로 이 백신 확보가 지금 우리나라의 최우선 과제로 또한 떠오른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북한 문제와 이 백신 문제, 이 백신 외교를 중심으로 어제 정의용 장관이 어떤 발언들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정말 걱정스러운 수준이었는데요. 자, 어제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북한과 관련해서 한 패널이 정의용 장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북한 비핵화도 진전이 없고 이 남북 관계도 굉장히 경색 국면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정의용 장관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간의 성과를 나열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18년 9월에 체결된 9.19 남북 군사 합의가 한반도 평화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2019년 11월에 서해 창린도에서 있었던 해안포 사격. 자, 두 번째는 지난해 5월이죠. 우리 측 최전방 감시 초소, 즉 GP에 북한이 총격을 가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 자, 북한이 두 번 사소한 위반을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번의 도발을 사소한 군사합의 위반이다, 뭐 사소한 도발 정도로 평가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번의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지만 굉장히 절제된 방법으로 시행이 됐다. 또 그 이후에 전혀 심각한 도발이 없었다라는 것도 평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질문을 한 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을 향한 총격을 어떻게 절제된 방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공격을 절제된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까? 너무 북한에 대해서 너그러우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또 정의용 장관 어떻게 답을 했냐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창린도 사격을 보면 사격의 방향이나 포의 사거리가 조심스럽게 한 흔적이 보였다. 또 GP 총격도 우리가 공격받자마자 집중적으로 반격했는데도 북한이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니, 북한이 우리 측 초소에 실탄을 발사한 사건이죠. 근데 자칫하면 우리 우리 군인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글쎄요, 아주 절제된 공격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죠. 자, 이 답변에 대해서 기자가 재차 굉장히 발끈하면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사실상 도발 아닙니까? 조준 사격을 했다면 더욱 심각한 건데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정부가 이것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자 정의용 장관도 좀 아차 싶었는지 당시에 분명히 우리도 지적을 했다. 또 우리 군 통신선을 이용해서 강도 높게 항의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라든가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에 기반해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 복원에 나서야 한다 하는 이런 발언도 이어갔는데 전반적으로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정용 장관이 정말 글쎄요, 북한을 상당히 변호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어제 토론회 자리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옹호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는 어제 국민의힘 측에서도 아주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황교안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북한의 무력 도발을 이토록 옹호하고 정죄된 언어로 북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정 장관을 대한민국의 장관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망언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장관 자리에서 즉각 내려오라 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어제 외교부는 뒤늦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적절한 용어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백신 외교와 관련된 발언이었는데요. 지금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미국을 통해서 이 화이자와 모더나를 확보하기 위한 백신 외교에 나서야 된다라는 이런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당연히 토론회에서도 질문이 쏟아졌는데, 자, 그런데 정 장관은 다른 대안 없이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리에 호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전날 정의용 장관은 미국 측과 뭔가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이날은 뭔가 백신 스와프가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런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니냐 이런 점을 미국 측에 강조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 초기 단계에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성공적으로 개발했던 진단 키트와 마스크 등을 국내 수급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미 동맹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감안해서 미국에 직접 공수해 준 적이 있다. 미국이 우리가 작년에 보여줬던 연대 정신에 입각해서 백신에서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듣고 조금 좀 회의적이었는데요. 여러분, 백신과 뭔가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동일 선상에서 놓고 뭔가 교환 가능한 이런 반대급부로 보이시나요? 글쎄요, 마스크와 진단키트에 비해서 이 백신은 정말 엄청난 이 바이오 지식 산업의 어떤 결정체죠. 뭐, 이 마스크와 진단 키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이 돼서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두 개를 같은 선상에 놓고 우리가 이걸 제공했으니 너희도 우리에게 백신을 공급하는 이런 의리를 보여라 라고 이거를 백신 외교의 어떤 핵심으로 가져간다? 이것은 글쎄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 기자도, 즉 패널도 지적을 했습니다. 스와프라는 것은 등가 개념의 교환을 뜻하는데 백신을 마스크와 진단키트의 반대급부로 볼 수 있겠냐는 이런 지적이죠.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재차 정의용 장관은 스와프 개념보다는 서로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한미 간의 백신 협력은 다른 외교적 사안과는 별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쿼드, 자, 쿼드 이 지역 안보 협력체죠. 지금 미국, 일본, 호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 지역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역시나
백신의 반대 급부로 논의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자,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미국에게는 뭔가 의리를 보여달라, 의리를 강조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정작 어떤 중국 견제를 최우선적인 안보적 과제로 삼고 있는 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리는 보여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이 쿼드 참여에 대해서 어제 정의용 장관은 내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역 안보 협의체 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지만 이 쿼드가 더 포용적이어야 되고 더 개방적이어야 되고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을 때여야만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죠. 아니, 이 쿼드라는 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 지역 안보 협의체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쿼드에 가입하기 싫다는 소리인데 그러면서 상대에게는 백신을 공급해 다오. 이것이 동맹 간의 의리 아니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남는 백신을 해외 다른 나라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원칙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자국 내에서 우선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접국가, 즉 캐나다와 멕시코와 같은 중남미 국가들에 먼저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바로 쿼드 참여 국가입니다. 지금 3개국이죠. 일본, 인도, 호주에 먼저 지원하겠다라는 것이고 나머지가 동맹국,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 세계 다른 나라 이런 순서입니다. 지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죠. NSC도 쿼드를 중심으로 해외 백신 지원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자, NSC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20일 쿼드 백신 전문가 회의를 주재했다라고 하면서 2022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소 10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백신 접종을 강화하는 계획을 세우는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도 쿼드 참여도 하지 않겠다. 뭐 그렇다고 당장 뭐 삼성을 움직여서 반도체 생산을 뭐 독려할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을 향해 의리만 강조하는 백신 외교를 하는 이 문재인 정부, 정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